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9강의 네 번째 지문이고요. 마지막 한 또 문장 정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천천히 또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중간에 또 이 강의를 학교 내신용으로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을 텐데, 중간에 이 서술형으로 변환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좋아할 만한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The term genius. 이 genius라는 단어는요, can be traced back, 거슬러 올라가질 수 있습니다. 수동을 썼죠. 그 단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자, 라틴 word ingenium이라는 단어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즉 뭐냐면 a natural born talent, 타고난 natural born, 타고난 재능을 이 단어가 의미한답니다. 자, genius가 그런 걸 뜻한다. 좋아요. The essence of this talent. 자, 이러한 재능의 그런 essence, 본질은요, is seen as, 이것도 우리 제자님들 괜히 익숙치 않을까봐 한 번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쌤이 앞부분 강의에서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죠. 자, see A as B. 특히 이 C가 다른 동사여도 괜찮다. 어떤 동사건 A as B 꼴을 끌고 나오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걸 수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를 주어 자리로 뽑아서 A는 be seen.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눈 뜨고 보는 이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여겨진다. 그다음 as B, B로 이렇게요. 즉 이러한 재능, 그런 천재성의 본질은 뭐로 여겨지냐면 독창적인 original 그런 productivity, 생산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타고난 재능이다. 그럼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것은 단어 조심할까요? employees, 우리 제자님들 employee 그러면 이제 솔직히 뭐가 떠오르나요? 고용하다가 떠오르죠. 그 용자가 한자로 쓸 용자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employee 다음에 somebody, 사람이 나오면 고용하다인데 지금처럼 어떤 사물이 아니라 something이 나오게 되면 뭘 이용하다의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confident intuition. 그런데 이 독창적인 그런 이 생산성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재능이, 천재성이 뭘 사용하냐? 직역하면 자신감 있는 직관력, intuition. 좀 의역해서 좀 대범한 그런 직관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데 그 직관력을 사용하냐면 to access,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New areas of creativity, 이 창의성이라는, 됐죠? 그런 새로운 영역, 새로운 창의성의 영역으로 access,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범한 직관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왜 이게 핵심 내용이냐? 맨 마지막 내용도 이것 결국 연결되거든요. 직관이란 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특히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국어 지문이건 영어 지문이건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 때건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냥 이거 아니야 답? 그냥 읽어보고 그냥 이건 것 같은데? 이런 거 직관력 설명은 못 하겠는데, 수학 문제 풀 때도 어떤 친구들은 막 과정 해가지고 막 10줄 20줄 해가지고 풀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한 두세 줄 쓰고 그냥 이건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죠. 또 어떤 좌표 잡을 때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이쪽에 잡아야 될 건데 T값을 1로 그냥 잡아볼까? 이러면서 직관력이 뛰어난 것들. 그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내용하고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핵심을 잘 잡아 놓으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The person who has genius.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genius가 뜻이 중의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 사람, 여기서 genius는 천재성이에요. 천재성을 가진 그 사람은, 즉 brilliant creative power, 정말 brilliant, 뛰어난 그런 창의력을 가진,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또한 알려져 있죠. 천재라고. genius란 단어는 천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천재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요 문장, 네, 별표 한번 빠방 쳐줄게요. 이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었던 네, 서술형으로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고요. 일단 내용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을 테니까 왜 이렇게 체크하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이거 그거구나 하면서 알길 바라고요. 자, 르네상스에 이르러서야, 그 시대가 딱 돼서야 사람들은요, began to describe as B, 이 구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 describe를 묘사하다라는 그냥 사전적인 뜻으로만 이해를 하면 여기에 크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예요. A를 B로 여기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이 단어 뜻을 좀 더해서 A를 B로 여기는데 A를 B로 묘사하다 이 느낌. 즉 보면 뭐예요? 예술적인 그런 창의적, 그런 잠재력이나
아니면 어떤 영감의 원천을 뭐로 여겼냐? genius, 천재성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진 않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떤 예술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genius다. 이런 것들도 천재성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until을 이해를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제자님들. until. 사실 until은 사전을 찾아보면 뭐뭐까지라고 나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번역을 하다 보면 까지라는 우리말 어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까지라고 번역해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런 구문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until은요 까지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하기 직전까지라고 번역하는 걸 매우 강하게 권장을 합니다. 뭐 하기 직전까지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She won't come back.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Until Monday. mon이라고만 쓸게요. 그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녀는 돌아오지. will라서 줄임말이죠.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월요일까지. 그럼 어떤 뜻이 돼버려요? 월요일에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 그녀는 월요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까지의 어감 때문에 월요일에도 안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은 그녀는 월요일에 돌아올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보라고요.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직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돼서야 그녀는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until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자, 다시 이 문장이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 정도였습니다. 원래 문장. 보세요. 사람들은 did not begin to describe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자, 묘사하는 걸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술적 잠재력이나 창의적인 잠재력이나 아니면 영감의 원천을 천재성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묘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직전까지는 르네상스 직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르네상스 직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니까 르네상스가 되고 나서야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not과 until을 합쳐서 앞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걸 수거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번역을 먼저 하라고요. until의 뜻이 직전이니까 not until은 반대말이겠죠. 직전의 반대말이 뭐죠? 뭐뭐한 후에야. 르네상스가 된 후에야. until이 직전이니까 not until은 외울 게 아니라 번역을 하자고요. 뭐한 후에야. 르네상스가 되고 나서야. 이해됐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갑자기 또 여기 did people begin 왜 또 이렇게 돼 있냐? 부정어 구간 문장 앞으로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도치됐네요. 아직도 도치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 포마 도치 구문 보고 오시라고요. 이렇게 부정어 구간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알겠죠? 뒤집어지고 그래서 일반 동사에 있었던 문장이니까 두 주어 동사인데 과거니까 did people begin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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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제 마지막 단계 변화가 우리 책에 나온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지금 미리 결론을 체크해놨죠.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보내버리는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건 그냥 앞으로 보내버린 거고 이 방법은 여기는 이걸 그대로 여기 not until 이 부분을 그대로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건 바로 르네상스가 된 후였다. 이렇게요. 르네상스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it was하고 주어동사 정성어 순으로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 that 뒤에서 다시 뭐 도치가 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정성어 순으로 people began 과거 형태 다시 잡아주고 to describ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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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와우. 어렵네요. 한 번에 잘 안 될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인간의 큰 장점 뭐예요? 돌려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세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The key significance. 직역을 하면, 자, 열쇠가 되는 중요성은, 근데 이제 significance를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의라고 의역할 수도 있죠.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해설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요. 인벤션이 여러분들 사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발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문맥상의 뜻이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발명을 한다? 아, 뭔가에 대한 창의성. 이렇게 이제 의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그냥 발명이라고 지각했어도 돼요. 알겠죠? 뭐 잘못된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의역을 좀 여러분 이해 쉽게 의역을 좀 하면서 자, 어떤 뭔가 이 창의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의는요. 바로 뭐냐면 the so-called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두 문장이 끝에 이제 여기 5번, 6번, 7번 가는 문장들이 좀 난해하죠. 그런데 앞에서 맨 처음에 선생님 체크하고 왔던 문장 있죠? 그냥 타고난 대범한 직관력이다.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갑니다. 자, so-called는 소위 천재라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제 genius는 뭐 천재라는 사람들이 develops ideas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을 develop 뭔가 개발하고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떤 생각들이냐면 no one has 어느 누구도 has had previously 그 이전에는 이제 현재 완료에다 pp인데 pp가 하필이면 has had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가진 적이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병렬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 인벤션 뭔가를 발명해낸다 이렇게 직역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의역해서 창의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도 돼요 사실. 근데 괜히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마시고 뭔가 창의성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소위 이 천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뭔가 가져본 적이 없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에 하나 살짝 껴들어간 거죠. 임마누엘 칸트의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말로 빌자면 말에서 두 번째 또 뭐예요? genius. 이 천재성이란 건요. 반드시 be considered 간주되어져야 하는데 the very opposite 여기서 the very는 매우가 아니라 바로 그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바로 그 반대 바로 뭐예요? 이 모방 정신의 정반대 따라하기 모방하기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genius 천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일단 천재성의 특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게다가 우리 또 칸트 형님이요 establish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뒤에 해설지하고 단어 정리된 거 보면 establish가 뭐 규명하다,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워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establish 뭐라고 알고 있었나요? 설립하다, 세우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리려고요. 이런 겁니다. 이 영어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보니까요. 어떤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혹은 원래 다른 뜻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 맞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사가 대절을 끌고 올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이 동사는 말하다 아니면 생각하다류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hold 무슨 뜻으로 알고 있나요? 잡다란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maintain 무슨 뜻으로 알고 있나요? 유지하다란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 단어들이 대절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정확한 뜻은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hold 주장하다, maintain 주장하다. 외우셔야죠. 다만 여러분이 그걸 몰랐어도 대절이 나왔네. 그럼 얘는 뭐 대충 말하다? 그럼 말하다라고 번역하나 주장하다라고 번역하나 메시지는 똑같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칸트는 이걸 설립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게 대절이 바로 나왔으니까 그럼 뭐 말했다, 주장했다, 뭐 생각했다 이렇게 넘어가시라고요. 정확하게는 규명했다, 밝혔다인데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해됐죠? 자 갑니다. 뭐라고 밝혔냐? 이 genius라는 건요. cannot indicate scientifically.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뭔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indicate. 어떻게 그것이 그 천재성이 bring about 뭔가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근처로. 그래서 야기하다. 그것의 그 결과물, 산물, product. 그 결과물을 빠밤하고 튀어나온 아까 invention 이런 것들이요.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내가 야기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gives the rule. 어떤 규칙을 주는데 as nature 그냥 직역하면 자연으로서 의역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아까 얘기했던 그냥 수학 문제 풀다가 그냥 이렇잖아. 야 K값 그냥 일로 한번 잡아봐. 뭐 국어 지문 쭉 읽고 그냥 이거 답 아니야? 뭐 이런 거. 영어 지문도 몰라 그냥 이거 같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결과물 산물을 과학적으로 나타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서 원래 그래 한 것으로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 규칙
그 룰을 딱 찾아가지고 주는 거죠. 이 사람들 참 천재성이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 이 문장 어려웠죠. 방금 그 말을 한 번 더 바꿔쓰기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선생님, 저는요 제자님들, 선생님은 방금 나왔던 문장하고 이 두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첫 문장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이나 그 다음에 끝에 두 문장 가지고 빈칸 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최종 결론. hence 몇 번 나오네요. 익숙치 않았던 접속사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일단 선생님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는데 이 where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해설지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걸 좀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지. 여러분 괜히 그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뭐 하면 이게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뭐냐면요. 이 where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의문사로 쓰여서 어디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당연히 어디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명사 다음에 나와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도 쓰이죠. 이것도 알고 있죠. 여기까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일 때가 있냐면 여기에 전치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n the place나 아니면 in the situation이나 in the condition이나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 얘가 그냥 통째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where만 그냥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 느낌이에요. 이 앞에 제가 보기에는 in the situation이나 in the condition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즉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냐면 author, 자 작가가 여기서 이제 이 author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방금 그 천재성을 가진 이 작가가, 즉 천재가 A to B 이겁니다. A를 B의 덕으로 하다, A를 B의 탓으로 하다.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 여기서 프로덕트는 결과물, 자기가 만드는 그 결과물을 빠밤 하고 나온 그 천재성 있는 그 결과물을 자신의 천재성으로 돌리는, 천재성 덕으로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이 이제 앞에 in the situation 이런 말 정도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he does not himself know. 자기 자신도 몰라요. How? 어떻게 he conceived the ideas. 그 아이디어를 conceive, 이렇게 품는 걸 conceive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품게 되는지 몰라.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가볍게 도치 조심해야 되겠죠? 부정어구가 튀어나오면서 의문문어순으로 뒤집어지는 거 아직도 도치 모르겠으면 거듭 얘기합니다. 유튜브에서 포마 도치 구문 보고 오시라고요. 초반이니까 제발 좀. 또한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역시 그것이 그의 어떤 힘 안에 없습니다. 그의 능력 안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it을 지칭하는 게 앞에 없으면 뒤에 있습니다. 1번 하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여기가 2번 하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 천재가 여기서 author는 이제 천재라고 할게요. 그 천재가 그 결과물을 자기 자신의 천재성에 두는 그런 소로 돌리는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어떻게 그가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또한 역시 그렇지 않다. 이 no를 역시 그렇지 않다면서 동사를 부정해야 되겠죠. 또한 역시 그건 역시 그게 먼저는 뒤에 나오고 그건 역시 그의 능력 안에 없습니다. 1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것 둘 다 그의 능력 안에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뭐 하는 것이 그의 능력 안에 없냐면 invent the like. It's the like는 그냥 여기서 like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쓰인 그 like를 the like라고 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것 이렇게 명사로 쓰인 거예요. invent the like. 똑같은 것,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능력이 없어요. at pleasure, 자기 마음대로건, 그러니까 즐거움 속에서라고 의역을 하면 이제 직역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건, 아니면 뭔가 이 이 방법적으로,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제 의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건, 아니면 체계적으로 간에 뭐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요. 그냥 툭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communicate, 선생님 얘기했었죠. 뭐예요? 바로 communicate with가 의사소통하다고. communicate something은 뭘 전달하답니다. the same, 똑같은 것을 to others, 타인에게 전달할 그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거, 비슷한 걸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요. 자기 멋대로건 체계적으로건. 두 번째, 똑같은 걸 타인에게 전달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구조가 하나 걸려있죠. such A as B 구조고요.
이 as가 좀 중의적으로 쓰였어요. 보세요. 뭐냐면 일단 such A as B 직역하세요. B와 같은, 이때 as는 뭐뭐와 같은, B와 같은 A. 그래서 이 precept는 밑에 또 나와 있죠. 펼치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표준이 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비슷한 것을 뭔가 만들어낼, 전달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하면서 이게 such A as B 구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문법 이름 쓰는 거 선생님 너무 싫은데 학교에서 혹시 여름에 들을까봐 유사관계 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서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채로 이게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꾸며주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명사냐 하면서 사실 위치 자체는 뜻이 없잖아요. 그냥 꾸며주는 거죠. 여기다가 의미를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명사 하면서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as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as의 뜻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아니잖아요. 위치가 관계대명사지. as는 관계대명사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유사하다. 즉 무슨 말이에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채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와 다른 점은 뭐냐면 뜻이 하나 더해지는 거. as가 가지고 있는 그 뜻. 뭐처럼, 뭐와 같은. 요렇게요.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즉 그게 어떤 거냐면 뭐와 같은 거냐면 이렇게요. would put them. 여기서 them은 그들이에요. 그들을 어떤 자리로 옮겨줄, put, 놓아줄.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produce similar products. 뭔가 비슷한 생산물을 그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과 좀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그 위치로 그들을 옮겨줄 그런 비슷한 것도 그런 어떤 비스무리한 그것도 걔네들이 똑같은 걸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그런 것을 전달할 능력이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좀 까다로워져. 되게 such A as B 구조까지요. 유사관계 대명사라니 이런 문법 이름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끝에 두 문장이 지금 보니까 걔네들이 그냥 원래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요 끝에 두 문장을 빈칸으로 어느 부분을 내더라도 빈칸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문장일수록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 꼭 하도록. 됐죠?